안녕하십니까. 자, 비문학 16강 양력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8강, 13강, 15강 계속 양력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16강 설명하고 그 다음에 17강까지 양력을 다루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양력의 도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동양 철학 가지고 당분간 제가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이와 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저와 함께 비문학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비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모든 비문학 영역에 배경지식이 쌓일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비행기 양력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할게요. 자, 16강 양력은 어떻게 발생하나 그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양력은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자, 이게 2016년도 3월에 종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이 지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강의할 내용은 이미 8강과 13강과 15강을 들었으면 정말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했죠? 비문학이라는 거 이 관련 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특정 분야의 지식을 익히다 보면 이제 그 분야의 지식이 쉬워질 거라고요. 그 판타스틱한 마법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오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그림 있죠?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비행기 나아가잖아요. 진행 방향. 이 유체죠, 유체. 유체는 기체나 액체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제 기체나 액체란 말 쓰지 말자고요. 뭔가 우리 고급지게 유체 이러자고요. 뭔가 배운 거 같잖아요. 그렇죠? 유체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체가 이제 유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거죠. 진행 방향이죠. 이때 이쪽으로 방향한 게 추력이에요. 추력은 추진력인데 엔진에 의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뭐예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이 반대쪽에는 이 유체를 통과하면 유체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저항력, 이게 항력이에요. 항력. 그 마지막 위쪽을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던 신기한 힘인 양력이에요. 그럼 양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또 추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을 가집시다. 비행기나 헬리콥터, 우리가 15강에서 고속 비행기에 대해서 보겠죠. 전투기, 프로펠러 등에 사용된 날개의 모양, 이거 뭐라고 하나 했죠? 익형이라고 해요. 익형. 날개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둥근 모양이라고 했죠. 그죠?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용어 우리 알았어요. 이런 모양을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에어포일. 이 에어포일이 유체, 기체와 액체 속에서 운동할 때는 그 뒤에는 중력, 추력, 항력, 양력이 작용한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 추가해서 알아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힘인 중력과 추력과 항력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체라는 것은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해요. 정말 물리는 신비한 것 같아요. 공기 속 유체죠. 공기 속을 움직이는 에어포일 주위에 발생한 양력을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은 뭐가 있냐면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 통과 이론,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나뉘었죠. 이게 분류죠, 분류. 두 가지 정리할 때 이 에어포일에서 왜 양력이 발생하는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긴 경로 이론은 뭐냐면 날개 위쪽이 더욱더 긴 경로라는 거예요. 아래쪽보다. 그리고 동시 통과 이론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유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여기에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긴 경로를 이동하는 것이 짧은 경로를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만나려면 이쪽의 속도가 더 어떻게 돼요? 빨라야겠죠. 여기 속도가 느리겠죠. 또 느리겠죠. 결국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낮아져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니까 이건 압력이 그대로 높겠죠. 그럼 이게 고압이잖아요. 고압. 거기는 저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데 낮은 대로 이동하니까 공기는 결국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양력이 발생해갖고 날개가 뜬다 이거야. 그럼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이론을 설명한다 보죠. 봅시다. 긴 경로 이론은 에어포일의 윗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 분자들의 경로가 아랫면을 따라 흐르는 경로보다 길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죠. 먼 거리를 이동한대. 동시통과 이론은 에어포일의 앞부분에서 아래로 나뉜 공기의 두 흐름이 에어포일 뒤쪽에서 같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 동시통과 이론의 정의죠. 그 결과 에어포일 위쪽의 유체 흐름이 아래쪽으로 빨라지죠. 그죠? 긴 경로를 통과했음에 불구하고 뒤에서 똑같이 만나야 하니까. 그죠? 이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윗면의 압력이 아래면보다 작죠. 그래서 위쪽으로 양력 발생을 설명한다. 이미 우리가 계속 우리 8강, 13강, 15강에 설명했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이 공기가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쪽이 압력이 낮고 아래쪽이 높으니까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를 이동하니까. 그 원리를 제가 설명했었죠. 풍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을 우리가 공기를 막 불어넣어요. 그럼 이 풍선 안은 공기가 엄청 빽빽하게 가득 차겠죠. 그럼 공기의 압력이 어때요? 엄청 세겠죠. 바깥쪽은요. 공기가 막 흩어져 있으니까 압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선의 주둥이를 딱 열잖아요. 그럼 이 꽉 차있는 이 압력이 높은 공기가 빠져나오잖아요. 공기가 낮은 기압이 낮은. 이걸 통해 보더라도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베르누이 원리 맞죠? 하지만 했어요. 이게 대조의 표시죠. 뭔가 앞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통과 이론의 입각한 설명은 실제 공기 흐름, 유체 흐름을 추정한 실험에서 오류임이 확인되었다 했죠.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문제가 있대. 왜? 에어포일 윗면과 아랫면에서 유속 오차는 분명히 발생해요. 한번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서 압력차가 생겨서 양력이 존재하는 설명 자체가 과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인정했어요. 그죠? 인정했는데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통과 이론에서 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전의 오류는 에어포일, 이 날개의 익형, 날개의 모양을 지나는 유체의 흐름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대요.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죠. 이 두 이론이 뭔가 잘못됐대요. 유체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대요. 즉, 지금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부연표지죠. 부연표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거 자세하게. 즉, 고마운 표지죠. 에어포일의 윗면을 지나는 유체 흐름이 아래면을 빠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통과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윗면을 지나가는 공기가 왜 빠르냐? 제가 말했다시피 예전 강의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날개의 모양이 이렇게 유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처음에 맞닥뜨려 갖고 처음엔 느리겠지만 이 경사를 통과한 다음에 일정 정점에 이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빠르게 공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힘이 작용한다 이쪽으로. 그죠? 이쪽 힘이 작용하려면 이게 회전하려면 공기가 회전하려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안 튀겨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압력이 높아야 하고 이쪽은 압력이 낮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압력이 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압력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통과 이론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문제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있다는 거고, 그다음 그렇다면 양력 어떻게 발생하는가 했죠. 문제를 들게 했죠. 이 문제를 들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주집중, 호기심 유발, 아프나 올리는 지시. 아프나 올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양력이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냐? 긴 경로 이론이나 동시통과 이론이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양력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에어포일 받음각이에요. 이것도 제가 A 강의에 설명했었죠. 받음각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받음각이 높을수록 양력이 커지죠. 근데 받음각이 너무나 최대 지점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항력이 높아져 갖고 오히려 이제
그 양력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실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를 보면 날개 앞면이 비행기의 진행방에 대해서 약간 들려 있어요. 약간 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바등각이다. 이때 에어포일 주변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 이때 에어포일 주변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에어포일의 표면과 부딪혀 공기의 흐름이 조금씩 아래쪽으로 바뀌면서 속도가 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유체 방향도 크게 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바등각 때문에. 그죠? 유체도 변한다는 것은 유체가 가속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뉴턴의 운동치 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에어포일로부터 유체가 힘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혀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 공기가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있잖아요. 그 유체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죠. 진행하는 방향과 이 속도가 빨라지면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체는 빨라지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수직으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가지고 이 에어포일로부터 유체가 힘을 받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어포일이라는 입형으로부터 이 유체가 힘을 받게 돼,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뉴턴 제3법칙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면 작용 반대의 법칙이죠. 이게 힘을 가하게 되면 또 반대로 힘을 또 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미치는 거죠. 그리고 에어포일 윗면과 아래면에 따라 흐르는 유체 흐름은 모두 에어포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공기가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양쪽 두 개가. 근데 이제 이 공기들이 이 에어포일로부터 힘을 받아요. 힘을. 그러니까 뭔가 저항력을 받겠죠. 그럼 이에서 반작용 힘으로 힘을 가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위로 작용하잖아요.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작용하는데 힘이 이 힘보다 이 힘이 더 세죠. 왜? 아까 말했다시피 공기가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는 것은 기압, 즉 공기 압력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쪽이 더 강하죠. 공기 힘이. 그러니까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가속도 되는 게 가속도 법칙이고, 그럼 가속도 법칙은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용 반작용 뭐예요? 이 입형, 이 에어포일이 공기에 힘을 가했으니까 이 공기에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공기가 입형인데 에어포일인데 힘을 가하니까 이 공기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 힘이 더 세죠.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어포일 윗면과 아래면에 따른 흐르는 유체 흐름은 모두 에어포일 위쪽으로 들어오는 힘을 작용한다. 이 힘이 바로 양력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인표지 아주 고마운 표시죠. 양력은 에어포일의 성능이 바뀌는 공기의 반작용을 발생하는 힘이다. 이렇게 양력이 생기는 이유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는 양력이 베르누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도 맞아요. 맞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뉴턴의 이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공기가 가속돼요. 이 익형을 만나게 되면. 그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에 따라서 공기가 빨라지게 돼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공기가 빨라지게 되면 수직으로 힘을 가하게 돼요. 그죠? 수직으로 힘을 가하게 되니까 이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공기가 힘을 가하면 이 익형도 힘을 가해요. 거꾸로 익형이 힘을 가하면 공기도 힘을 가해요. 근데 이 밑에 흘러가는 공기가 기압이 세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영향을 주는 공기가 익형에 힘을 주는 에어포일에 힘을 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은 양력이라는 것이 기존에 말했던 베르누의 원리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이 가속도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양력을 발생하는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됐죠?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바탕으로 해봤고 양력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